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건축 IT 학과 졸업 전시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각각의 학생들이 졸업하기 위해서 했던 내용들을 최종적으로 했던 내용을 발표하고요. 오늘 발표해 주시기 위해서 다양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에서 오셨는데 각 회사에서 실제 여러분들을 실제 뽑아주시고 고용해 주신 회사에 오셔서 평가도 해주실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 왼쪽부터 일단 림종합건축사업의 안재욱 대표님. 오덕건설의 나기혁 사장님. 그리고 저희 수업도 해주신 분이 권다현 박사님. 그리고 P6의 이완희 사모님 오셨고요. P6의 장대철 사장님 오셨고요. 여러분들 수업 제일 잘 하고 있는 우리 김상환 대표님. 야, 더 세게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건축 IT 주임 교수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이상윤 교수님. DMB 종합건축사업의 박희준 사장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졸업하기 전에 계절학기도 남아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동안 했던 것들을 총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발표가 끝난 후에는 그 학교에 게스트하우스에 있는 뷔페 식당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가셔서 60명 예약해놨거든요. 있는 분 다 가셔서 친구도 같이 가서 식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게스트하우스 지하인 걸로 아는데 지하인지 11층인지 제가 좀 이따 확인해 드릴게요. 네, 일단 게스트하우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1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파일 다운로드. 다음. 벤팀은 어디 있어요? 다 되고 있어요. 뭐? 지금 다운로드가 다 되는 중이어서 일단 다운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앉으시면 예. 네, 그리고 SI의 김한섭 대표님. 여기 잡힌 하나 지금 한참 남았어. 대표님. 여기 앉아. 예. 끝내서 1조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1조.
내려와서 이쪽에서 이쪽에서.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건축 IT 융합 전공 졸업 프로젝트 토크온 팀 발표를 맡게 된 박경호입니다. 저희는 오늘 에너지 국가종합 실증 연구단지 실증 연구동을 대상으로 시공 BIM 적용을 통한 CM 업무에 대해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전체적인 프로젝트 기업을 통해 졸업 프로젝트의 시나리오 설정을 진행한 뒤 설계 단계, 시공 단계를 나누어 프로젝트 진행 사항 및 결과에 대해 발표한 후 본론과 함께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전체적인 프로젝트 흐름과 시나리오 설정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팀 소개 및 건축물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명은 토크온입니다. 프리콘 단계에서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모티브로 토크온이라는 컨셉으로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프로젝트 팀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을 맡은 남윤선 학생, 설계 BIM, 응용 프로그램 구동을 맡은 이선우 학생, 전체적인 프로젝트 조율을 맡은 최진주 학생, 그리고 시공 BIM 파트를 총괄한 박경호 학생으로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대상 건축물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물명은 에너지 국가종합 실증연구단지 실증연구동이며 전북 군산시 새만금 부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규모는 지하 1층, 지하 3층으로 지상 3층으로 최고 높이 약 16m이며 용도는 교육 연구시설 및 연구소입니다. 본격적으로 프로젝트 시나리오 설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는 교수님께 완성된 BIM 설계 데이터를 받고 이를 활용해서 시공 BIM 프로젝트를 진행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공 BIM 자체만 다루기 전에 설계 BIM 데이터들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프리콘 기간 프로젝트의 CM이 되어서 BIM 기반 설계 검토와 시공 BIM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졸업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좌측은 저희가 받게 된 설계 BIM 모델링 파일들입니다. 모델은 구조, 건축, 기계, 소방, 전기, 토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구성된 설계 BIM 데이터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는 성공적인 시공 BIM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저희 팀의 최종 목표입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 설계 BIM과 시공 BIM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설계 BIM과 시공 BIM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한마디로 4D 공정 데이터 적용의 요구입니다. 실시 설계한 기반 모델링에 공정 데이터를 적용하여서 모델링 업데이트 및 시공 현장 요청에 따른 BIM 데이터 자료 지원을 요구합니다. 시공 BIM의 전반적인 운영 프로세스입니다. 설계 BIM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공 BIM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시공사에서 제공한 자료를 적용해서 시공성을 검토합니다. 완성된 시공 BIM 모델을 활용해서 시공 BIM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프로젝트 시나리오 설정을 토대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설계 단계 저희가 진행한 내용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단계 저희가 진행한 내용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단계에선 기존 설계에 이용된 각종 검토 프로그램의 결과 데이터와 저희가 새롭게 제시하는 BIM 기반 각종 검토 프로그램의 결과를 비교하고 나아가 향후 설계 단계에 적용하고자 했고 이 과정을 통해서 BIM 기반 프로그램의 유용성을 검증하였습니다. 그 전에 설계 데이터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설계 데이터 검토의 주안점을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새만금 지역은 넓은 건축지와 해안선을 따라 형성된 평야 지역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강한 북풍
성화 중을 첫 번째 주안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연구실이라는 건축 특성상 화제 이슈에 대한 내용이 부합되었고 이를 두 번째 주안점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설계 데이터 검토에 대한 내용은 이선호 학생이 이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규 검토 파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BIM 모델을 기반으로 논리적 검토가 가능한 항목들을 실제 법규 검토 보고서, 자동 법규 검토 프로그램인 KBSS 라이트를 활용하여 비교 분석하면서 법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법규 검토는 수많은 조항과 데이터를 다루는 작업으로 수작업으로 진행하면 시간과 인적 자원이 많이 소모되고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BIM 모델과 자동화 프로그램 KBSS 라이트를 활용하면 데이터를 구조적으로 관리하고 법규를 논리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 정확성과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프로그램 내에서 건축물의 데이터 속성값을 부여해주는 과정입니다.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 공간 설치 부분인 건축법 제37조의 페이지 뜬 부분을 발견하였지만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데이터 값인 기준 지상층 여부와 피난층 여부를 설정한 후 결과값이 패스가 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이 필요한 데이터 값만 설정해주면 내부 로직에 따라 법규와 데이터를 자동으로 대조하고 문제점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동 검토에서 놓칠 수 있는 세부 사항까지 검토가 가능하게 만듭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논리적 연산이 가능한 법규에 대해서는 모두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규 검토 보고서에는 없는 부분까지 넓은 범위에서 법규 검토를 시행했습니다. 수작업 검토에서는 한정된 조항만 다루는 경우가 많지만 BIM 모델과 자동화 도구를 사용하면 더 넓은 범위의 법규 항목을 빠르고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법규 보고서에서 제외된 부분까지 다룰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은 AI 챗봇 기능의 활용입니다. 새만금 건물과 같은 연구소는 장애인 편의 증진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건물입니다. 따라서 문의 유효법과 같은 데이터 값을 전문 지식이 부족한 사용자도 결과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들은 법규 검토 프로세스를 효율화하고 프로젝트 전반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다음은 피난 부분입니다. 법규 검토를 통해 건축물의 설계가 법적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특히 피난 관련 조항은 건축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핵심적인 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건축법과 피난 관련 법규를 기반으로 한 검토는 단순히 법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 설계 단계에서 실질적인 대피 계획의 효용성을 평가하는 데도 큰 비밀을 가집니다. 이에 따라 설계 단계에서 피난 동선이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 대피 경로와 시간이 법규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난 시뮬레이션 도구를 활용한 분석을 이어서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시뮬레이션이 KB 파이어를 사용해서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 KB 파이어는 개방형 BIM을 기반으로 한 소방 안전관리자용 피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입니다. KB 파이어는 공간 객체와 문이 명확히 표현된 BIM 모델의 IFC를 활용하여 피난 시뮬레이션을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사람 객체와 탈출구 배치를 설정하고 필요에 따라 화재 여부와 발화점을 지정한 뒤 피난 동선 분석을 통해 피난법의 효용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상단에는 파일 열기와 같은 기본 프로그램과 측정 도구, 2D, 3D 뷰, 그리고 피난 시뮬레이션 활성화 버튼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피난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경보 수도의 종류를 선택하고 화재 상황을 반영할지 여부할 수 있는 설정 옵션도 제공됩니다. 다음은 피난 검토 시뮬레이션과 피난 검토 동선 분석을 통해 피난의 효용성과 실제 어떤 식으로 피난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실제 대피 훈련 전에 비상 상황의 인적 행동을 예측하고 훈련 시뮬레이션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뮬레이션 영상입니다. 이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려면 동영상 레비 프로젝트 공간 정보를 인식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내 모든 층에 실은 문태그가 배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IFC 파일을 내보내는 과정인데요. 레빗에서 IFC 파일을 내보낼 때 특성 세트에서 레빗의 특성 세트 내보내기를 꼭 체크해서 내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보낸 IFC 파일을 피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서 불러와서 필요한 정보, 사람 탈출구, 필요에 따라 발화점이나 피난 유도원 등을 설정해 주시고 시뮬레이션을 시작합니다. 시뮬레이션에 이제 사람 객체를 지금 설정을 해주고 있는 거죠.
시뮬레이션을 시작하면 동선에 따라 탈출구를 대피하는 객체들의 모습이 연출됩니다. 아까 설정했던 성인 여성, 성인 남성, 그다음에 청소년 남자, 청소년 여자, 노인 여자, 노인 남자 등 각 객체마다 이동 속도랑 반응 속도가 다르게 프로그램에 조직에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활용해 비상 계획을 수립하고 대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조 분석 파트입니다. 기존 구조 분석의 경우 캐드를 이용한 건축 설계 이후 마이다스에서 새로운 구조 형상 모델링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구조 계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다스를 이용한 데이터를 BIM으로 변환시키는 과정이 수월하지 않고 BIM을 이용한 구조 해석 프로그램의 경우 한국에 있는 구조 형상 및 구조 해석, 조건 등을 지원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는 BIM을 이용하여 구조 해석을 진행할 때 기존 마이다스를 이용한 구조 해석과의 비교 및 유용성을 검증하고자 구조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정확한 구조 해석 비교를 위해 기존 마이다스로 진행된 모델과 동일한 조건을 입력하기 위해 기존 마이다스 모델을 도포하였습니다. 로봇 스트럭처를 이용하여 기존 마이다스 모델과 동일한 형상 및 해석 모델을 레빗으로 작성하여 로봇 스트럭처로 임포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설계화 중 입력 파트입니다. 구조 계산에 사용된 고정 및 활화점, 포합, 통화점 등 설계화 중 값과 구조 해석 조건 등을 분석하였고 구조 계산서와 동일한 표종을 문제별로 입력하였습니다. 단 이 과정에서 로봇 스트럭처의 경우 한국에서 사용되는 구조 형상 및 하중 조건이 동일하게 입력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를 극복하고자 최대한 비슷한 규격 및 조건을 입력하였습니다. 구조 계산, 비교, 검토 및 결론입니다. 마이다스와 로봇 스트럭처의 하중 해석 결과는 약간의 차이점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풍력 검토를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이다스의 경우 평균 1에서 2kPa의 통화중이 부담되고 있었고 부위에 따라 강한 곳은 4 혹은 10kPa까지 통화중이 부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로봇 스트럭처의 경우에 부위에 상관없이 평균 0.5에서 1.5kPa의 통화중이 부담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이다스와 로봇 스트럭처 간의 구조 해석의 차이점이 있는 것은 분명하나 레빗을 이용한 구조 해석 모델 작성의 유용성과 로봇 스트럭처 간의 호환성으로 인해 작업성이 뛰어난 편이고 국내 기준 구조 해석 모델 등의 지원이 보다 확대된다면 이러한 차이점은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프리콘 기간 설계 데이터에 대해서 검증하고 BIM 프로그램에 대해서 효용성을 검증하는 경우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공 단계에서의 시공 BIM 프로젝트 진행 사항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시공 단계에선 주로 시공 BIM을 중점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삽도서 및 시공 변경도서 등 설계 단계에서의 변경점을 BIM 시공 모델링에 업데이트하였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 및 시공 현장 상황에서의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BIM을 이용해서 시공성 검토, 단속 검토, 수량 산출, 디지털 작업을 진행하여 시각화 등 이해적 증진 및 작업의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시공 BIM 기반 설계 검토입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수령할 수 있었던 첩도서 및 시공 변경점에 대하여 설계 BIM 모델링을 업데이트하였고 이 과정에서 관련된 검토사항들 중 조치가 필요했던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 수정 및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모델링 업데이트 자료 중 1층 위생배관 슬리브 상세도입니다. 기계실로 직통하는 여러 위생배관에 대한 상세도이며 구배 적용을 위해 X여대 각 뷰에서 표현하는 배관의 레벨 값을 모델에 업데이트하였고 이 과정에서 검토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위는 지상 1층 전기실입니다. 왼쪽 사진은 첩도서 적용 전 STS 배관, 즉 우수관이 현구배로 모델링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의 사진은 조금 전 보여드렸던 시공 첩도서를 모델링에 적용한 후의 상태입니다. 변경된 모델링에서 STS 배관, 우수관이 우수조로 향하는 방향에 역으로 구배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배관 내에 고임 현상이 예상되었습니다. 또한 배관과 성구 구조 고와 간섭이 발생하며
상부층 슬래브를 관통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검토 내용을 클라우드에 업데이트하여 이슈 사항을 체크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모델링 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치 내용입니다. 잘못 적용된 역부배를 우수조에 행하는 방향으로 올바르게 적용하여 STS 배관을 수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역부배 시 발생했던 간섭 및 관통 이슈가 해소되었으며 변경된 모델링과 조치 사항을 클라우드에 최신화하여 팀원들 간의 공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탑도서를 기반한 시공 변경점을 모델링에 업데이트한 뒤 나비스웍스를 이용해서 분석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크게 건축, 구조, MEP로 나눠져 있는 모델들을 서로 상호 간섭을 하고 체크하고 또한 각각의 모델 안에서도 간섭을 자동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간섭 검토 로우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고 로우 데이터들을 검토하면서 모델링 수정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또다시 검토했고 이에 대해 공유 및 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부위는 지상 3층 장애인 화장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두 사진에서는 오배수 배관과 위생 배관이 서로 변속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검토하고 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검토 부위와 내용을 클라우드 시스템에 등록하였고 위생 배관의 위치를 조정하여 간섭을 해소한 뒤 클라우드에 최신화하여 검토 사항을 조치하였습니다. 이 과정들을 통하여 시공 변경점을 적용한 시공 BIM 모델을 형성하였습니다. 이후 형성된 시공 BIM 모델에 대한 물량 산출을 진행하였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시공 BIM과 설계 BIM의 가장 큰 차이점은 4D, 즉 공정 데이터의 유무입니다. 이 점에서 기존 설계 데이터와의 비교 검토를 진행하며 공정별 물량 산출을 진행했습니다. 두 자료는 기존 설계 단계에서 산출된 구조 산출서와 설계 BIM 기반 물량 산출 데이터입니다. 설계 BIM 데이터를 보시면 물량 산출을 공정 기준이 아닌 부위객체 기준으로 나누어 진행함을 알 수 있습니다. 시공 단계에서는 공정 데이터를 기준으로 신별 단위의 물량 산출을 진행하고 구조 산출서와 결과값을 비교함으로써 BIM 데이터의 정확성을 검토하고자 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시공 초반 시기로 설정하였기에 구조공사 중 콘크리트 물량을 산출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BIM 자체에선 공정별, 즉 층별로 도, 기둥, 공벽 등 여러 객체의 물량을 한 번에 산출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산출 데이터를 공정 기준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산출값입니다. 각 층별 기준으로 객체별 최적을 산출하였습니다. 객체별 산출값은 콘크리트의 최적이고 색상별로 객체를 나누어서 산출값을 표시하였습니다. 산출된 값들을 더 정리해 층별 최적과 총 최적을 산출하였습니다. 총 최적은 3623.81세제곱미터가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 값을 설계 데이터의 구조 산출서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구조 산출서상 총 최적은 약 3698, BIM 산출의 총 최적은 3624로 오차 범위가 작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로써 BIM 물량 산출의 결과값이 유의미하다는 결론을 추출하였습니다. 디지털 농업 및 주요 실시력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세부적인 모델링 검토를 진행하고 이미지의 상세도를 높여 이해도 증폭 및 작업의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했습니다. 연구센터 내부의 주요 시대라고 판단되는 연구실험실의 디지털 목업 모델링을 작성했습니다. 공정별로 작업 세트를 세팅하여 해당 실의 설계 오류 및 시공성 검토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디지털 목업 모델링을 진행한 연구실험실의 실험화 자료입니다. 디자인, 자재 및 색채 선정에 용이하도록 모델링과 에스케이프를 실시간으로 연동하여 시각 자료를 분석하였습니다. 디지털 목업을 진행한 연구실험실뿐만 아니라 시공 현장에서의 작업 효율성 증대를 위해 주요실 시각 자료를 제작하였습니다. 설계 BIM 자료에서 추출된 레비뷰를 에스케이프로 최신화하여 이미지의 상세도를 높이는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추가로 3층 시각 자료입니다. 추가적으로 모델링 업데이트를 진행한 알루미늄 루버 천장대와 기계실 시각 자료입니다. 마지막으로 4D 공정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공 BIM에서는 공정 데이터 값이 굉장히 중요했고 이를 위해 공정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실제 예전 공룡표를 활용하여서 공정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공정표를 토대로 4D 공정 매개 변수를 생성하여서 각각의 객체의 ID 데이터를 입력해 주었습니다. 이후 나비스웍스 타임라이너 기능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설정한 공정 데이터를 기준으로 시공이 순차적으로 진행됨을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지하 P층부터 1층, 그리고 2층, 3층, 3층까지 구조 시공이 먼저 진행되고 그 사이사이 건축 시공이 진행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결론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프리폼 기간 CM이 되어 BIM 기반 설계 검토 및 시공 BIM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설계 검토 단계에서는 기존의 설계 방식에서 적용되었던 각종 검토 자료들과 저희가 새롭게 제시한 BIM 기반 검토 및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상용 비교를 통하여서 기존 설계 데이터의 검토를 진행한과 동시에 BIM 기반의 프로그램의 유용성을 검증하였습니다. 이후 시공 BIM 단계에서는 설계 검토 및 수량 산출, 디지털 모범 및 공정 시뮬레이션 등 시공 단계에서의 BIM을 적용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등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두 과정을 통해서 프리폼 기간 BIM 프로젝트 진행 시나리오를 확립하여 주업의 BIM이라는 기술의 효용성을 증명하며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상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맞고요. 마무리를 이제 좀 질문, 위험한 질문이 좀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질문 앉아서 해볼까요? 네. 저는 다 사막동인데 예전에 90년대 공부했다는 것을 하고 엄청난 그거 많은 변화가 많다는 걸 오랜만에 이런 자리를 들어서 좀 느끼게 됐었고 직장생활은 90년도부터 현장으로 설계를 쭉 해왔는데 그때 당시 그 신입사원으로서 느꼈던 접근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과거 선배의 경험이나 구조 이런 것들로 업무를 배우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 존경하는 연영 교수님 배우는 우리 학생들의 졸업 작품들이 와서 BIM이라는 첫 번째 주제를 들으니까 엄청난 소외를 좀 느끼게 돼서 정말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런 자리가 앞으로 어느 분야에 나가든 어느 장소에 가든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자리가 되고 이러한 과정들이 나중에 필요하다고 살해될 거다 하는 느낌을 가졌어요. 교수님이나 여러분들 준비하시냐고 고생을 위해서 많은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저도 느끼면서 이런 발표 자료에 모든 걸 다 포함시킬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서해안에 인접된 비록 3층짜리 건물이지만 기본적으로 짚고 넘어갈 것들이 2D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었는데 3D상에서 어떻게 좀 더 입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걸러질 수 있었고 검증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빠져서는 안 될 항목들이 한두 개 있지 않나. 그래서 참고로 첫 번째 서해안에 이렇게 바람 그리고 화재에 대해서 사전 검토 요인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다가 서해안은 매립지고 그다음에 기초적인 안정성이 건물에 있어서 시공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는 요소라고 하는데 지반은 어떻게 됐고 여기다 기초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다음에는 그리고
연구 시설이기 때문에 미미한 진동이나 건물의 균형 이런 것들이 부동치마 같은 것들에 기계에 대해서 한번 검토 요인을 포함시켰으면 더 훌륭한 발표가 되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화재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피난 공은 법적으로 위험에 설계적으로 다 맞췄을 거예요. 여기서 대부분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보셔서 알겠지만 화재라는 것은 직접 불에 데워서 죽는 사람보다는 거기서 발생하는 가스라든지 연기 때문에 질식에서 순간적으로 쇼크가 발생하고 피난을 죽는 것들이 화재를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건축물의 실내의 제일적, 과학적 이런 특성들이 불연제로 중부연제로 가연성이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향후에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많은 말씀을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이 프로젝트를 분석하실 때 구조 해석을 하실 때 이제 구조에 대한 구성, 어떤 구조 구제를 썼는지 이런 구성에 대해서 좀 설계 단계에서 이해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이제 아시겠지만 SRC 구조가 들어가요. 스틸 구조가 거기에 다시 또 들어가요. 이제 그래서 RC, SRC 스틸 구조가 복합되는 것들을 띄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공정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 공정표에서는 그 부분이 잘 안 보여서 공룡표에 대한 부분은 일단 저희가 직접 시공사를 통해서 설계사를 통해서 예정 공인표를 설계사를 받고 그를 기반으로 공정이 나눠져 있으면 확인하고 시뮬레이션에 적용하고 그리고 시공표에 적용했습니다. 좀 시공적으로 이해를 하면 예정 공룡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시공 시뮬레이션의 시공적인 특성에 좀 이해를 해서 적용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설계적인 측면에서는 계획적으로 이제 아래에서부터 위로 간다는 개념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지만 공법이 이제 특정되면 거기에 따른 공정 변화를 일으키게 되죠. 특히 이제 SRC 구조 같은 경우에는 RC보다 선행돼서 진행될 경우 SRC 구조 공정 편성이 굉장히 증대되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생활 중에 큰 영향을 짓는 동안 받지 않기 때문에 철골 구조에 그래서 복합 구조가 될 경우에는 이제 철골 구조가 상당히 빠른 수준으로 분석이 돼서 RC조가 포행하는 그런 거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부해 보면 실무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추가 질의 있는 추가 질의. 저희 피시스에서 강조드렸습니다. 아까 이제 설계 DI에서 시공 DI를 설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하다. 공감이 되는 말씀이고, 근데 이제 아까 그 시뮬레이션 상에 봤을 때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 설계 비체에서 공정을 그냥 넣어준다고 시공기보다는 과정에 대한 표현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중 장비라든가 중장비들, 실제 시공하는 데서 노조 장비도 놓여야 되고, 뭐 레미톤이라는 툴들이 또 이동을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과정에 필요한 기술들이 약간 살짝 안 보이더라고요. 그냥 설계비 데이터가 그냥 공정과 이렇게 붙기만 해도 실제 시공 과정에서 필요한 양중 계획에 의한 대체들, 중장비, 뭐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데, 특별히 그런 보려도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냥 설계 단계에서 만들어진 모델을 거기다가 그냥 일정만 입혀준다 그런 개념보다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시공 과정에 대한 대책, 그거를 위해서 분석돼야 될 시뮬레이션이 좀 많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공정을 만드는 부분에서 이제 공정표를 아까 봤는데 그게 약간 그냥 그림 같은 이미지 엑셀 파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결국은 코디라는 게 한 번 그냥 보여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매주 매월 공사의 실적이 반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일정이 분석이 되고 시공의 순서가 바뀌고 날짜가 변경이 되고 겹침이 생기고 즉 공정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그걸 반영하게 하는 것은 그냥 엑셀보다는 뭔가 CPM이라고 배우시는 그 공정관리 기법이 적용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반영된 다음에 다시 나비스 옥세스 합쳐졌으면 좀 좋았지 않겠나. 혹시 그런 거는 조금 고려가 됐던 건가요? 아니면 그냥 엑셀에 나와 있는 일정만 액티비티를 넣고 나비스 옥세스를 그냥 매치만 해주시는 거예요? 일단은 예정 공정표를 확인을 하고 공정 프로그램을 따로 해서 드릴 생각을 하고 이걸 저희가 시공 과정을 세세히 검토를 하면서 또 어떠한 문화가 있는지를 토의를 하고 이 과정에서 예정 공정표가 수정되었던 내용들을 나비스 옥세스에 그냥 정리 분석을 하는 과정을 아니 약간 그런 보관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관리하는 거 한번 보여주는 거 그게 세팅이 좀 됐으면 더 좋았다. 이게 네, 큰 박수. 이조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4학년도 건축학이 교과정보 졸업 방송 전 2조의 발표를 열게 된 권민형입니다. 네, 우선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저희 졸업 작품전 위해서 이렇게 먼길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그럼 저희 팀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 팀의 이름은 비매진이었습니다. 이것은 BIM과 이매진 그리고 엔지니어스의 합성으로서 BIM으로 상상 가능한 것들을 실현시키는 그런 기술자들이 되고자 하는 의미를 담아서 이와 같은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팀원들에 대한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비매지니어스는 신지훈, 권인혁, 이동혁, 그리고 하기술 총 4인으로 구성된 팀입니다. 먼저 신지훈 학생이 이번 프로젝트의 총괄 PM으로서 전체적인 일정 조정과 그리고 인력 분배와 함께 구조 모델, 그리고 자동화 연구, 그리고 렌더링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저희 팀의 코디네이터로서 성과물의 품질 검토, 성과물 검토, 판넬 작성, 3D 프린팅을 담당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동영 학생이 건축팀장으로서 내지 모델 작성, 내지 분석, 패널 작성, 그리고 건축 모델 작성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하기수 학생이 MEP 팀장으로서 MEP의 작성, 그리고 간섭 검토, 물량 산출과 함께 시공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렇듯 저희 팀은 각각의 업무를 확실하게 구분하여서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발표를 각자 본인이 맡은 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발표를 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발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는 구성을 하였습니다. 네, 저희는 이번 졸업 프로젝트로 군산 신역세권 유치원의 BIM 전환 설계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산 신역세권 유치원은 전라북도 군산시의 신설 군산역을 중심으로 하는 군산 신역세권 택지개발 사업의 일부로서 계획된 사업입니다.
본래 부산시 시내의 최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던 부산역을 외곽의 빈 대지로 이전하면서 그 일대를 주거지로 개발을 하게 되면서 계획된 프로젝트입니다. 규모는 지상 4층 규모이며 연면 전면 5,909제곱미터입니다. 다음은 저희 목차입니다. 저희는 대지 분석을 시작으로 구조 파트, 건축 파트, 그리고 마지막 MVP 파트, 그리고 마지막 BIM 시뮬레이션으로 이번 발표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럼 바로 대지 분석부터 발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분석 파트 발표를 맡은 이동영입니다. 기존의 방법으로는 주변 대지를 분석하고 대지 모델을 제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지리 정보원과 QGIS를 통해 수치 지형도를 받고 대지를 분석한 후에 캐드로 수치 지형도를 정리해서 메비스로 모델링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 오토데스크 포마를 활용하여 대지를 분석하고 대지 모델을 자동 생성한다면 위의 과정이 단 하나의 과정으로 간소화됩니다. 저희 조는 오토데스크 포마를 통해 대지 폰탑 및 주변 건물의 매스를 제작하였으며 초기 계획 단계 및 디자인 과정에 요구되는 선아워, 윈, 마이크로 클라이먼트, 솔라 에너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분석이 완료된 후에는 완성된 모델을 레딩을 통해 레빗으로 불러오기를 하였으며 피추 수상도를 기반으로 대시 모델의 호층 성장을 반영하여 편집했습니다. 그 후 기초 구조 평면도를 기반으로 곱하기 모델을 작성하여 대시 모델을 완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오토데스크 포마를 통해 대시를 분석하고 대시 모델을 작성한 결과 대시 분석부터 대시 모델 제작의 과정이 하나의 과정으로 진행이 되었으며 대시 모델이 자동 생성되는 과정 등으로 인하여 해당 단계에서 시간 단축이 가능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구조 파트 발표를 맡은 저희 팀의 팀장 심지훈입니다. 이어서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조 프로젝트의 구조 형상 모델링 과정을 담은 화면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코핑을 적용하고 부재 연결을 반영하여 LOD 즉 3세 수준을 350 수준에 맞추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완성한 저희 프로젝트의 BIM 구조 모델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닌 구조 형상 모델을 기반으로 구조 해석 모델을 작성하여 구조 검토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구조 검토를 진행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 저희는 자동화를 시도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다이나모 스크립트는 형상 모델을 기반으로 해석 모델을 작성하는 스크립트입니다. 이와 같은 스크립트를 활용해서 해석 모델을 작성한다고 하면은 30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단 보시는 것처럼 치명적인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노드 결합이 되지 않아서 이제 구조 해석이 좀 불안정하게 된다는 문제점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해석 결과가 전반적으로 불안정하고 심하면 붕괴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해석 모델은 저희가 이틀에 걸쳐 직접 작성한 해석 모델입니다. 앞서 보신 해석 모델과 다르게 모든 노드가 결합되어 노드가 비교적 작게 보이는 등 이전 대비 훨씬 안정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듯 모델을 작성한 후 저희는 구조 검토를 제시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구조 계산서를 반영하여 하중을 반영한 화면입니다. 그 결과 자동화를 통해 작성된 해석 모델 대비 직접 작성한 해석 모델의 결과가 훨씬 안정적인 거동과 결과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화면의 좌측이 고정 하중, 우측이 활하중에 대한 결과입니다. 응력에 대한 다이어그램을 확인한 결과 핀 모멘트도에 상응하는 해석 결과를 확인하여 구조적으로 안정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풍하중에 대한 검토도 진행했습니다. 구조 계산서를 반영하여 40m/s의 풍속에 대한 하중을 검토했으며 검토 결과 건물의 사면이 붕괴되는 것 없이 안정적으로 거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MEP 파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저희 프로젝트의 MEP 키 플랜 도면입니다. 도면을 따라 MEP 모델을 작성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구조 부재, 건축 부재와 MEP 모델 간의 간섭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부분을 수정하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 소모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저희는 MEP 파트에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다시 한번 다이나모 스크립트를 활용해 봤습니다. 해당 스크립트는 레빗에서 삽입한 캐드 도면의 선을 레이어별로 추출하여 MEP 모델을 자동으로 대체해주는 스크립트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스크립트를 통해 지상 1층 냉난방 배관 평면도에서 에어파이프 레이어를 추출한 후 해당 레이어에 맞게 배관 시스템과 타입, 레벨을 입력하면 자동 대치를 보신 것처럼 문제없이 해주는 스크립트입니다. 그렇게 저희 조는 해당 스크립트를 활용하여 MEP 모델을 작성하였으며, 그 결과 예정된 소요 일정, 즉 4일 대비 4일을 단축시켜 10일 만에 MEP 모델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저희의 조언과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다이나모 스크립트를 동시에 활용하여 작성한 MEP 모델입니다. 네, 이어서 건축 파트 발표하게 된 권인형입니다. 먼저 BIM으로 건축 데이터를 다루게 될 때 장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2D 평면도를 중심으로 작업을 하는 방식은 단면도, 인면도, 그리고 상세도 따로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2D 평면도 또한 도면 간의 연결성이 약해 정보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수정 시에 오랜 작업 시간이 필연적으로 걸리게 됩니다. BIM은 건축물의 3D 모델과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설계 정보가 단일 프로젝트 파일에 통합되어 도면의 일관성이 유지되게 됩니다. 평면도에서 창문의 위치를 바꾸면 자동적으로 인면도, 단면도, 3D 뷰에서까지 자동으로 수정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어 BIM으로 전환 설계를 할 때 연관 도면을 일일이 체크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이와 같은 BIM의 장점으로 BIM의 건축 모델을 해당 파트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민을 통해 얻은 결론은 바로 직관성이었는데요. BIM은 직관성이 높은 건축 설계 모델로 건축물의 다양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합니다만 어디까지나 가상 환경에서만 존재를 하게 됩니다. 저희는 가상 환경에서만 존재하는 BIM 모델을 물리적 세계로 연결하고자 3D 프린팅을 시도하였으며 BIM 데이터를 직관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결과물이 저희가 출력한 3D 프린팅 결과물입니다. 3D 프린팅을 진행하기 위해서 BIM 모델의 3D 상상 정보를 STL 파일 형식으로 내보냈으며 STL 파일을 통해서 실제 프린팅을 저희가 진행을 한 모습입니다. BIM을 통해서 구축한 3D 모델이 단순한 데이터만 남지 않고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현실 세계의 물리적인 형상으로 구현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저희 렌더링 사진입니다. 이어서 BIM 데이터 시뮬레이션 파트의 발표를 맡은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간섭 검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델들을 통합하여 나비소스를 통해 간섭 검토를 진행하였는데요. 약 1,400건의 구조와 MEP 간 간섭 사항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저희는 레드인을 통해 약 1,400건의 간섭을 자동으로 그룹화하여 오른쪽 사진과 같이 또 명확하게 볼 수 있게 작업을 하였습니다. 해당 사진은 구조의 부재별로 그룹화를 하였으며 그룹화 작업을 통해 간섭 해결에 대한 작업 시간을 더욱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인양 산출입니다. 저희 조는 BIM 데이터를 활용하여 공정표를 작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진은 인양 산출, 공기 산정, 소음 기단 산정,
공동표 제작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물량선 구성입니다. 구조는 각 층별, 주제별로 나눠 최적으로 산출하였으며 건축 모델은 재료별 물량을 면적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공사기간 산정 파트입니다. 이렇게 산출한 물량을 토대로 공기 산정은 보시는 그림과 같이 BIM 물량을 1일 생산량으로 나누고 작업자 수를 곱하여 가동률을 나누게 되면 해당 공정 소요 시간이 산출됩니다. 여기서 1일 생산량을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적정 공사 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였습니다. 또한 가동률은 실제 공사를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뜻하며 공공공사 기준으로 최근 해당 지역의 5개년 데이터를 종합하여 작업 불능일을 계산하며 법정 공휴일을 합산하여 계산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소요기간 산정입니다. 경우 콘크리트 물량을 BIM 데이터로 기반을 잡았으며 철근 수량의 경우는 AI를 활용하여 콘크리트 체적 기반의 철근 수량을 산출하였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철근량과 콘크리트량을 그대로 돌조공사의 기반을 사용하였는데요. 지상 1층을 예시로 철근량은 141톤이며 작업자 수는 8명이고 각 팀은 2팀,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1일 작업량은 4톤으로 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식을 대입하여 하루에 총 8톤을 작업할 수 있게 하였고, 이러한 기준으로 17.71이라는 철근 작업량 공기가 쏟아집니다. 이렇게 이제 철근과 유로코, 콩카 가설 양생기간을 전체 합산하여 가동률을 나누게 되면 43일 지상 1층에 대한 공사기간이 산출됩니다. 건축의 경우는 각 공중별 제일 큰 물량을 기준으로 조정하였으며 가동률과 작업자 인원을 기입하여 공기를 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BIM 데이터 물량 산출을 기반으로 총 공사기간은 14개월로 산정되었으며 아래와 같은 공동표를 제작하였습니다. 공동표 제작 단계에서 작업자 수와 작업 시퀀스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지만 회사의 공정 담당자분께 조언을 구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설계 단계에서 BIM 물량 기반으로 공기를 산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예전 공동표를 토대로 나비소스를 사용하여 4D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초와 1층, 2층이 올라가면 건축 시퀀스로 내부와 함께 올라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도 VR 시뮬레이션도 제작을 하였습니다. 레비 파일을 FBX 파일로 전환 후 유니티 허브를 이용하여 VR 구축을 하였으며 VR에서 어플리케이션 파일로 해당 프로젝트를 구축하여 세팅을 완료하였습니다. VR 기기로 구조, MEP를 로드하여 실제로 어떤 부분이 단속사항이 발생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사무실에서 VR을 통해 현장 상황을 볼 수 있으며 2D 도면을 보는 것보다 의사결정에 대한 시간을 더욱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실제 VR 기기를 착용하여 이용해본 모습입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였으며 지금까지 이예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컵을 네. 제가 이 건축물을 한 73개 납품하시는 건축물 진행 중이나 완성된 지금 각 파트를 준비하신 거하고 공장 배치되는 네,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설계 누가 했어? 림 건축에서 네? 림 건축에서 했어요. 같이 납품해서 다 주세요. 그 시공사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부분 조랑과 다른 질문. 피지컬스 재산에서도 저는 이제 자꾸 코딩이 나오다 보니까 예. 아까 팀하고 똑같은 질문을 예.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과정에 대한 그런 전기에 대한 표현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공정표를 그릴 때 시스템 프로그램을 좀 써서 분석이 가능한 상태에서 다시 나비서를 했으면 좋겠고, 좀 보다 보니까 거의 다이나모에 대한 활용을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물량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공정 데이터와 실제 객체 간의 결합을 다이나모나 이 스크립트를 좀 활용을 해서 자동화시키는 이런 시도들을 좀 했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하고, 한 가지 더는 발표하는 공사기간 산정하는 그 시기 아까 나와있던 요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산량 곱하기 작업자 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뭐 그걸 가동률로 나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작업자 수는 이제 교통통부에서 발간한 작업자 수를 참고하여 한 팀에 약 4명 정도가 산정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식이죠. 그런데 네. 그렇다 보면 저 시기 나누기 가동률이 아니고 가동률이라고 곱하기 가동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동률 퍼센테이지로 계산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네. 이걸 곱하게 되면 공사기가 그만큼 줄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동률이 66%밖에 안 나온다는 말은 가동이 100%안 되는 거니까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늘어야 된다는 얘기구나. 네네. 실제로 17일을 일해야 되는데 이제 일요일도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가동률을 나누게 되는 시기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앞서 질문해주신 MVP 다이나모를 활용해서 할인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저희 팀원 중에서는 사실 코딩 스크립트를 작성할 수 있는 조언은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를 저희가 활용을 하는 그리고 제가 스크립트를 제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해본 결과 L과 T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 자동화돼서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요소를 다 읽을 수 있는 스크립트 작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무래도 이미 존재하는 스크립트를 활용하다 보니까 패키지가 좀 오래된 문제들에 대해서 좀 이제 실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으나 이제 그런 패키지들은 이제 최신 패키지 중에서 대체될 수 있는 것으로 수정해서 활용을 한 스크립트입니다. 김상원 소장님. 사실 설비 부분에서 스크립트 얘기가 일단 발표에서 몇 가지 방금 말씀해 주신 스크립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설비 부분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도면을 읽기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이게 데이터 객관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설비 파트는 공부를 조금만 하면 굉장히 디벨롭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규칙된 바운더리 안에서만 무조건 돼야 되는 비이성적인 형태가 되지 않아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크립트가 체계적으로 짜여질 수 있는 거고요. 이걸 뜯어보게 되면 이제 레빗의 시스템, 레빗이 스크립트화 될 수 있도록 데이터가 되는 구조가 있죠. 파이썬도 그렇고 덕트도 그렇고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이제 거의 1:1로 매칭이 가능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특히 다이나모는 실시간으로 레빗 데이터를 이제 임포트하고 익스포트하고가 되기 때문에 라이브러리에 대한 이해를 조금만 가져간다면 이 부분이 이제 선형하고 캐드 라인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굴려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공정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 스터디를 좀 많이 해야 될